한동화의 본초 여담. 옛날 어느 겨울날 한 부인의 옆구리에 내종이 생겼다. 내종이란 복부의 안쪽에 난 혹의 일종으로 배 안쪽에서 살덩이처럼 만져지면서 마치 아주 큰 종기처럼도 보였다. 부인의 남편은 고종 사촌지간인 친척 의원에게 진찰을 부탁했다. 친척 의원은 벌써 몇몇 의원들이 치료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었던 바라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촌 형님이 자신을 일부러 부른 것을 알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친척 의원이 도착했다. 그곳에는 사촌 형님과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형수의 병세를 물어보니 대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벌써 20일이 다 되었다고 했다. 창만도 심했는데 특히 아랫배는 더 볼록했다. 더군다나 왼쪽 옆구리에 있는 장문혈 근처에는 주먹만한 혹이 튀어나와 있었다. 의원이 손으로 혹을 만져 진찰을 하려고 하자 형수는 정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손사래를 치면서 손도 못 대게 했다. 형수는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다. 창만 때문인 것 같기도 했지만 폐장과 명치 부위에서 가래가 들끓는 듯했다. 의원이 한숨을 쉬면서 멍하니 보고 있자니 갑자기 형수의 아랫배 배꼽 근처에서 꾸르륵 하고 돼지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가 숨이 턱하고 막혔다. 덩어리진 가래가 올라오다가 숨기를 막는 듯 했다. 형수는 가래를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컥컥거리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의원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런 증상은 본 적이 없었기에 진맥을 할 엄두도 나지 않고 멀뚱거릴 뿐이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네, 이런 병증은 평생 이라면서 나지막히 내뱉었다. 분명 독백이었으나 주위 사람들도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형수의 괴증 앞에서 의원의 넋이 나간 모습을 보고서는 주변의 친척들은 이 참담함을 견딜 수가 없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촌 형님이 울먹이며 물었다. 자네, 형수는 어찌 되는 것인가? 대체 어떤 병증인가? 살릴 수는 있겠는가? 그러나 의원은 형님, 내 이런 병증은 지금껏 본 적도 없고 의서에서조차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손쓸 방도가 있겠습니까? 형수님을 살릴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 이 말을 들은 친척들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곡소리였다. 그때 가까운 친척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부인의 손을 잡고 울면서 한탄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형님, 이것이 뭔 일이다요.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그렇게 추운 날 차가운 대충마루에서 삼배옷만 입고 하루 종일 솜을 타니 병이 안 나겠소. 평소에도 냉증으로 고생을 하던 양반이 그렇게 추운 날 몸을 혹사시켰으니 내 형님이 죽거든 볕이 드는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리다. 죽어서는 냉증으로 고생하지 마시오. 아이고 라고 하는 것이었다. 여인의 말을 듣고서는 의원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깜짝 놀랐다. 대소변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것은 장에 적취 등이 있을 때 간혹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창만하면서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고 싸늘함이 이리 극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여인의 말이 옳구나. 참으로 옳구나. 이것은 냉적이 분명하다. 소변을 보지 못한 것도 상기로 인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냉적은 냉증이 오래되어 쌓인 것을 말하고 상기란 냉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복부가 캥기는 증상과 비뇨기 질환을 통틀어 말하는 병증이다. 의원은 이제야 형수의 맥을 잡았다. 총구맥은 미세하게 느껴지면서도 간간이 유력하고 현삭했다. 맥을 보니 아직도 양기가 끊기지 않고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의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의원은 사내에게 형님, 형수님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형수님의 병은 분명 냉증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화로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손을 덮인 후에 뜨거워지면 그 손으로 형수님의 가슴을 계속 문질러 주십시오. 라고 했다. 남편은 의원의 말대로 덮여진 손으로 아내의 흉골 가슴 부위를 이리저리 문질러 주었다. 그랬더니 목에서 꾸르륵 하고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가래와 거품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입안에 가득 찬 뭔가를 명주천으로 급히 집어서 빼내보니
3, 4촌 되는 낫자루 같은 누렇게 뭉친 가래였다. 형수는 전보다 좀 편하게 숨을 쉬는 것 같았는데 아직 정신은 들지 않았다. 1시경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의원은 큰 쑥뜸을 가져다가 명치 아래에 있는 거골열에 뜸을 떴다. 가래 소리는 조금씩 가라앉았고 정신이 조금 드는 듯 신음소리를 냈다. 의원은 다행스러워하면서 이제야 침을 놓을 생각을 했다. 날이 어두워져서 불을 밝히게 하고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울음을 멈추게 한 후 정신을 집중했다. 그리고서는 옛 침법을 따라 먼저 합곡을 보하고 그 다음 태충, 삼음교, 해계를 사하였다. 합곡과 태충은 사관혈로 막힌 기운을 뚫고자 함이고 해계는 비의 기운을 풀어주고 삼음교로 간, 비, 신의 기운을 동시에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침을 놓고 나서 의원은 방금 전 형수의 손을 잡고 통곡을 했던 여인에게 부탁을 해서 작은 솥과 명주천 그리고 대파 한 단과 굵은 소금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 여인이 부탁한 것들을 가져오자 의원은 대파의 흰 뿌리 부분과 소금을 함께 섞어서 솥에 넣고 화로 위에서 살짝 노릇한 연기가 날 때까지 볶기 시작했다. 이것을 명주천으로 감싸서 배꼽과 아랫배에 찜질을 하게 했다. 찜질을 하는 도중에도 새로운 대파와 소금을 볶아서 식으면 바로 뜨거운 곳으로 교체했다. 이 찜질법은 냉증으로 인한 재반 증상이나 냉증으로 인해 소변을 보지 못하는 점포증을 치료하는 찜질법이다. 의사에는 총이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의원은 찜질을 충분하게 한 후에는 또다시 신골과 아랫배에 있는 기에 관혼혈에 뜸을 떴다. 시간은 이미 한밤중을 지나 벌써 새벽이 되었다. 닭이 2번 울자 형수에게서 대소변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다. 의원은 가족들에게 옷을 새로 갈아입히게 한 후 급히 따뜻한 죽과 물 한 사발을 먹이고자 준비를 시켰다. 그리고 죽을 먹이려고 형수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형수가 벌떡 일어나 놀라며 말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친척들은 왜들 이렇게 다들 모여 있습니까? 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도 또렷해졌고 숨도 편안했다. 혹처럼 부풀어 있던 곳을 만져보니 다시 평평하게 되었으며 처음처럼 통증도 호소하지 않았다.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좋아진 것을 보니 형수의 옆구리 혹은 벽음으로 여겨졌다. 벽음은 수기가 옆구리에 고여 있다가 한기를 받아서 엉키고 뭉쳐서 덩어리가 생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찬 자극으로 인한 장경련이나 내장 근육의 뭉침으로 나타난 냉적이었던 것이다. 의원은 사촌 형님에게 이제야 병이 물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형수님은 오랫동안 냉적을 앓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의원은 냉증의 명방인 부자 이중탕을 처방해 주고서는 잘 조리하기를 당부했다. 벌써 아침이 되어 해가 떴고 집안의 친척들은 안심하고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갔다. 냉증은 단지 단순한 수족 냉증으로 시작하지만 관리되지 않고 만성화되는 경우 냉적이 되면 실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병증으로 나타난다. 수족 냉증도 문제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여성들의 경우 기해혈과 단전이 위치한 아랫배가 차가워짐을 경계해야 한다. 냉증은 만병의 근원이다. 오늘의 본처여담 이야기 출처 명의 경험록 동의 보감